절대값과 대소관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절대값인데요. 절대값은 0으로부터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0으로부터의 거리는 2가 되겠죠. 자, 반대로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어요. 0으로부터의 거리는 2가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모두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절대값을 만드는 이 수는 항상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 단 여기서 하나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0이요. 0은 부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0의 절대값은 0 하나입니다. 0을 제외한 모든 분수, 소수, 그리고 정수에 해당하는 수들은 절대값의 개수가 2개씩 나온다라는 거. 아니, 반대로 절대값을 이루는 수가 항상 2개씩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플러스 7이라는 숫자의 절대값은 7이죠. 그럼 이 7과 동일한 절대값을 7로 가지는 수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절대값은 그 수의 부호를 제외한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가서 두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수직선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플러스 유무에 상관없이 숫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양수는 원점의 오른쪽에, 음수는 원점의 왼쪽. 결국 음수는 양수보다 작고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배웠잖아요. 그럼 절대값은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지금 절대값이 어떻습니까? 크죠? 1과 5의 절대값을 비교해봤을 때 5가 더 큰 것처럼요.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은 더 커지죠. 근데 여기서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누가 더 큰 수일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더 큰 수입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했죠.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큰 수겠어요? 그쵸? 마이너스 1이 큰 수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양수는요. 절대값이 큰 수가 실제로도 큰 수입니다. 근데요. 음수는요. 절대값이 큰 수가 실제로는 작은 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1과 플러스 7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수죠? 플러스 7이 더 큰 수입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수죠? 마이너스 1이 더 큰 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띠는 숫자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된다. 반대로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가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양수는 보다 크고 음수는 보다 작다. 즉,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따라서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라고 알 수 있고요. 두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큰 수라는 거. 반대로 두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은 수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5는 음수이고 플러스 2는 양수이므로 누가 더 크죠? 플러스 2가 더 큽니다. 플러스 6의 절대값이 플러스 3.5의 절대값보다 크므로 자, 둘 다 플러스 양수죠. 그럼 절대값이 큰 수가 큰 수입니다. 다음 마이너스 2분의 5와 마이너스 3분의 5의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5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3분의 5의 절대값보다 크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더 큰 수가 되겠죠. 쌤 이거 비교가 힘들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통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얘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15.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0이죠. 절대값만 보세요. 누가 더 큰 수죠? 얘가 더 큰 수입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반대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부등호의 표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웠던 용어인데요. 자,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x는 a보다 크다. 즉, x는 a 초과이다. 두 번째, x는 a보다 작다. 즉, x는 a 미만이다. 이건 너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즉, x는 a 이상이다. 이거 배웠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x는 a보다 작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작지 않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새롭게 배우는 용어거든요. 자, 우리가 숫자를 크기를 비교하는 용어에는 크다, 같다, 작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작지 않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예요. 작지 않다. 작다라는 말은 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가 남죠? 크다와 같다가 남죠. 따라서 x는 a보다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와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즉, x는 a 이하이다. 자, 얘와 똑같은 말로 x는 a보다 크지 않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숫자를 크기를 비교하는 용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크다, 같다, 작다. 근데요,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거는 아니라고요. 그럼 뭐와 뭐가 남죠? 작거나 같다가 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2보다 작다. 어렵지 않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죠? 이하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크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A는 2 이하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 A는 2보다 크다.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죠? 초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